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많은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하고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드론과 함께 또 2020년 한 해에도 즐겁고 재미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2020년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저희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채널도 시즌 2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와 달리 시즌 1에서 베타 플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FPV 비행 레이싱 드론 비행에 대한 입문자분들을 위한 조립 강좌라든지 또 그리고 베타 플라이트 설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튜닝에 대한 강좌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베타 플라이트도 상당히 비행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FC의 펌웨어지만 아이나브도 이제 마찬가지로 베타 플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크림 플라이트에서 파생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크림 플라이트에서 크림 플라이트도 물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비행의 이제 레이싱 드론의 비행과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온 이제 FC의 펌웨어가 베타 플라이트라고 한다면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션 어떤 이제 특정한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자동으로 비행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이제 센서 소나 센서라든지 옵티컬 플로우 센서라든지 그런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호버링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포지션 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말뚝 호버링 같은 포지션 홀드 기능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자동 오토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알트 홀드 기능이라든지 고도를 이제 고정시키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발전되어 온 것이 또 아이나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사실 이제 펌웨어 간에는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간단하게 두 펌웨어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인치에서 5인치 사이에 이제 미니 FPV 쿼드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이제 펌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자체가 이제 2인치나 5인치의 FPV 비행, 레이싱이라든지 프리스타일 비행에 적합하게끔 개발이 되어 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베타 플라이트도 이제 GPS 센서를 이용을 해서 리턴 톰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나브에 비해서는 이제 약간 약간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부분에서의 그런 리턴 톰의 기능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아이나브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만 리턴 톰의 기능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베타 플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의 어떤 기술 측면, 조종 기술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베타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대회
FPV라든지 이런 어떤 프리스타일 대회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멋진 영상, FPV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이 되어 온 그 FC의 펌웨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FPV 드론 자체의 그 부품의 성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ESC라든지 모터라든지 그런 뭐 FC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성능이 상당히 좋아야지만 그 높은 속도와 빠른 성능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반면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드론의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행의 어떤 숙련된 어떤 이제 고난이도의 프리스타일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의 비행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이제 펌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에 반면에 그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좀 목적 자체가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든지 레이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 보다 이제 좀 안정적인 비행 그리고 이제 자동 비행 그리고 이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미션 비행 그리고 이제 그런 미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향으로 FC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GPS 외에 뭐 소나라든지 그 라이다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쏴서 그 돌아오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고 하는 기술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레이저보다는 보다 이제 그 비용도 싸고 성능도 좋은 라이다 센서를 많이 씁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이용한 그 일반적인 우리 빛을 이용한 그런 이제 거리 측정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센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센서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지면의 그 영상을 가지고 기체의 자세를 그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을 이제 아이나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기가 쉽고요. 그런 센서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 비행이라든지 리턴 투 홈 기능에서 베타 플라이트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정확한 리턴 투 홈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펌웨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 사실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이건 속도라든지 빠른 속도라든지 뭐 완벽한 그 안정적인 비행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다 좀 안정적인 비행 그리고 이제 그 자동 비행 그리고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영상 촬영이라든지 특정 미션을 수행하기 위할 정도의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내구성 있는 부품들만 있으면 기체의 제작이 가능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 기술 측면에서도 본다면 사실 이제 뭐 좀 그 프리스타일 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프리스타일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자체가 어떤 프리스타일 비행이라든지 레이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비행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비행 기술 능력만 있으시면 비행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그 한 해는 기존의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 대한 튜닝이라든지 또 그 입문자분들을 위한 강좌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거와 추가해서 거기에 추가해서 아이나브를 가지고 이제 자동 비행과 미션 비행 그런 것들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FPV 드론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나브도 마찬가지로요. 베타 플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아이나브도 이제 위키에서 그 아이나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구글에서 저희 아이나브를 검색을 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나브의 GitHub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나브 GitHub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아이나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이거를 뭐 쭉 전부 다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강좌라든지 또 블로그를 통해서 이 아이나브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처음 입문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튜닝 단계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올해는 강좌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나브 그 컨피규레이터가 있습니다. 베타 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가 있듯이 아이나브도 아이나브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아이나브를 설정하고 세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아이나브를 사용하시려면 기존의 FC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FC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FC에 바로메타가 포함이 되어 있는 FC가 좋고요. 그런 FC를 사용을 하시면 아이나브도 바로 그 아이나브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고 아이나브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존에 이제 베타 플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던 저의 그 XL8 롱레인지 쿼드를 지금 아이나브로 세팅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아이나브로 기존의 그 베타 플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던 것도 아이나브 컨피규레이터에서 바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나브는 지금 최신 버전이 2.3.3까지 나와 있고요. 아이나브가 2.3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이나브가 베타 플라이트보다 이제 좀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비행 성능이 베타 플라이트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베타 플라이트의 그 필터링 기술 또 그리고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토콜 부분에서의 기술이 아이나브보다 훨씬 우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의 가장 큰 것이 이제 그런 D샷 프로토콜이라든지 사실 이제 베타 플라이트가 이제 D샷이라는 디지털 프로토콜을 쓰면서 그 ESC를 보다 강력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이제 강력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모터를 아주 세밀하게 그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비행에서의 빠른 그 모터 제어 그리고 안정적인 모터 제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2.3 버전, iNav 2.3 버전이 되면서 iNav도 그 D샷 부분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가 정말 이제 강점으로 내세웠던 그 다이나믹 필터, 예, 그 드론은 항상 이제 모터가 돌기 때문에 프레임을 통한 이제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진동을 잡는 기술이 사실 이제 베타 플라이트가 상당히 우수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 기술이 사실 이제 다이나믹 필터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타 플라이트가 이제 2.3 버전으로다가 올라오면서 이런 필터링 기술의 베타 플라이트의 다이나믹 필터 같은 부분들이 2.3 버전에서 같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작년까지는 iNav를 사실 권장을 많이 안 드렸던 부분들이, iNav를 사용해서 비행을 하면 좀 베타 플라이트보다 비행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느꼈었기 때문인데요. 2.3 버전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베타 플라이트의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해줬었던 그런 D샷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다이나믹 필터 같은 부분들이 PID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 느꼈었던 그런 이제 그 다이나믹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iNav에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iNav의 특유의 다양한 그 센서를 활용한 그런 자동 비행과 미션 비행들을 포함을 해서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자신의 업무라든지 하시는 일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 2.3.3 그 2.2 버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최신의 펌웨어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2.3.3 버전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원하는 FC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이제 FC들은 기본적으로 그 iNav에서 검증을 해서 테스트가 완료된 이제 이런 그 부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런 부품들을 쓰시면 좋지만, 다른 FC를 쓰셔도 크게 뭐 약간의 좀 뭐 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지원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어셋 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컨피그레이터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컴퓨터의 OS에 맞는 컨피그레이터를 다운 받으셔서 iNav 컨피그레이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Nav 이제 컨피그레이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 제가 이제 제 기체에 그 iNa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설정을 다 마쳤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iNav는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이제 GPS까지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옵티컬 플로우 센서라든지 소나 센서 그리고 에어 스피드 센서 같은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 기체에는 FC의 기본적인 이제 자이로와 가속계 그리고 이제 콤파스 그리고 고도계, 바로미터, GPS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소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옵티컬 플로우와 이제 소나는 요 밑에 쪽에 이렇게 이제 달려 있어서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지면의 그 지형 상태를 그 영상으로 이제 판별을 해서 기체를 제어하고요. 또 이제 그 라이다 센서인 소나 센서로 나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가 이제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고도를 홀드 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쪽에 이제 소나 센서를 달아서 장애물을 회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세팅을 마쳤고요. 한번 조만간에 사실 이제 오늘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테스트는 못 하고요. 테스트 영상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브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타플라이트와 거의 유사한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좀 이제 베타플라이트보다 자이로하고 가속계 그리고 이제 그 콤파스 아이나브에서 정상적인 비행하기 위해서는 콤파스가 필수적인 요소고요. 컴파스가 있어야만 그 자동 비행과 리턴 투 홈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페이크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컴파스가 반드시 부착된 저는 지금 GPS BM880 그 컴파스가 내장된 GPS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도 이렇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모든 센서를 칼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하고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포트 설정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기본적인 설정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베타 플라이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베타 플라이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아이나브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드 설정이라든지 뭐 리시버 설정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OSD 뭐 이런 것들은 다 베타 플라이트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아이나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또 올해 어떻게 이제 우리 채널을 진행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저희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와 함께 즐거운 FPV 드론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프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